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그 지원시설 용도 중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 한 해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상가는 지식산업센터 밖에 있는 다른 상가들과는 아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꼭 명심하고 상가 투자를 하실 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90%입니다. 90%. 대출 비율이 90%가 아니고 그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상가의 매출의 90%는 지식산업센터 안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에 의해서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외부에서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상가를 찾아서 매출을 일으켜주는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특징은 지식산업센터 상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특징만 잃어버리지 마시고, 자, 일반적인 상가입니다. 일반적인 상가 기준으로, 자,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어요. 뭐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지식센터 말고 상가 건물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자, 코너 상가가 있고요.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 옆에 있는 상가. 자,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다고 감안을 하면은, 일반적인 상가로 기준으로 하면은 얘는 2000, 얘는 1500, 1000, 이 정도 평당 분양 가격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자, 그러면은 이게 지식산업센터라고 감안을 하고 90%라는 거를 까먹지 않았다고 치면은,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가 가격 책정을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해놨다고 하면은 무조건 여기 이 1000만원짜리 호실을 하는 게 맞습니다. A, B, C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이 C 호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90% 매출이 안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깥에서 유동인구들이 이쪽에서 접근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부 이 안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룸 안쪽에 있는 이 호실이 가격까지 만약에 저렴하다고 치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치면은 이쪽을 결정을 하셔야 되죠. 이쪽을 결정을 하셔야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요건 나눠서 세를 놓기도 애매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나누려고 하겠죠. 세로로 나누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가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바깥에는 뭐 부동산을 준다든지, 가격도 바깥에 하고 또 다른 상가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만약에 총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요 바깥에서 200을 받으려고 그러고 여기를 100만 원만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똑같이 150, 150씩 받아도 뒤에 이 앞에는 나가는 게 뭐 지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묻혀있는 뒷부분이 문제인데, 뒷부분도 충분히 뭐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그 90% 매출이 이 상주 인구들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는 꼭 명심을 하시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식산업센터를
10년 넘게 이제 중개를 하면서 상가를 분양시켜드린 적이 뭐 매매나 분양이나 총 합쳐가지고 10건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공장 부분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일반적 그러니까 보통의 조건이라 그러면은 공장 부분이 수익률이 유리한 게 틀림없으니까 상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반대로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은 상가도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상가도 아주 메리트 있는 상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 말고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염두가 아니고 이제 이게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상가들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독점 대표적으로 편의점, 네, 부동산, 구내식당, 뭐 요 정도, 뭐 커피숍 뭐 이런 게 좀 독점으로 될 수도 있는데, 요거를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독점적인 편의점, 부동산, 구내식당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많이 갖고 가는 경우가 많죠,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 기회가 이제 안 돌아오는 게 아주 큰 단점이죠. 제가 한 10건 정도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상가를 분양을 시켜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어느 건물 뭐 말씀드려도 상관없겠네요. 그 건물 안에 편의점 자리가 하나, 독점으로 이 코너에는 이제 은행이고요. 은행 옆에 요 자리가 편의점 자리인데, 분양을 시작하면서 진즉에 이건 시행사에서 갖고 갑니다. 그 분양하시는 분들이 요거는 이제 편의점 자리는 뭐 나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알아봤더니 거기 그 시행사 그 전문가 상문가 하는 양반이 뭐 자기가 이제 갖고 간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약도 안 하고. 그래서 계약도 안 하고 그러면은 뭐 편의점으로 다른 분한테 소개시켜 주면 안 되는 거냐? 뭐 자기가 을인 입장에서 뭐 시행사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시행사 회장님한테 일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편의점이 나와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자, 이 편의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7, 8년 전에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한 60평 정도 됐습니다. 부전평수로 60평이고 전용이 30평 정도. 평당 1,000만 원 조금 넘게, 6억. 특징을 이제 편의점이 얼마에 대충 나가는지 알죠. 저희는 계속 그걸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게 아닌 거죠. 이렇게 뭐 시행사에서 갖고 간다고 했으니까. 가격도 아주 그냥 나쁘게 싸게 해놨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일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상문지 그냥 막 혼나고, 이제 물건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바로 계약을 했는데 6억이었고, 임대를 얼마에 놨냐면은 미니스탑에다가 30평 중에 이쪽 좀 크게 그릴까요? 안 보이시죠? 편의점 호실이 이렇게 있는데 30평 중에 10평 채 안 되는 부분은 요 부분하고, 여기 이제 편의점 출입문이 뒤로 있고 여기 하나 내서, 이 편의점이 1억에 450, 이 부동산이 2천에 150만 원에 세를 맞췄어요. 이 계약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수도권의 편의점 자리만 알아보러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이분 계산 그냥 한 번에 딱 나오죠. 분양가 나오고 평당 1,000만 원에 6억에. 이분은 이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그 약간 그 실무적인 팁인데, 편의점 독점 자리를 확보를 하면은 그 편의점 회사마다 이렇게 보내요. 내가 자리를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너네 얼마에 들어올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임대료 책정했던데, 미니스톱하고 계약을 하셔가지고 1억에 450, 2천에 이쪽 부동산 150.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독점에다가 이거를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편의점짜리 독점이니까 또 나눠서 분할해서 못 놓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확실하게 찝고 나눠서 새해 놓겠습니다. 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 별 그 제지가 없었으니까 이쪽은 부동산으로 1억 2천에 600만 원. 와, 훌륭하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이런 건 공장하지 말고 이런 거 하셔야죠. 이런 거 하셔야죠.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은, 자, 편의점입니다. 아까 같은 비슷한 시기에 제가 계약을 했는데, 여긴 평당 1,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편의점이. 그런데 같은 금액인데, 같은 비슷한 사이즈인데, 얘는 6억이었고 제가 12억짜리를 계약을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12억짜리를. 뭐 건물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2만 평 연면적이, 얘는 3만 평짜리거든. 3만 평짜리 12억이면 같은 사이즈라고 그러면 얘는 평당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분할도 안 하고 그냥 전체 편의점으로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 그 1,000만 원 2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그렇게 계약을 했어? 그 뭐가 좋다고 그렇게 계약을 했대? 이 CU에서 임차가 이미 맞춰져 있는 상태. 그래서 맞춰져 있는 상태라서 다 분양을 하고 편의점짜리는 분양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막 쫄랐어요. 가서 시행사 금강주택 거기 가가지고 막 쫄랐어요. 쫄라가지고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3억에 900만 원에 임차가 맞춰져 있었어요. 다소 비싸더라도 금액 대비해가지고 나쁜 조건은 아니잖아요. 요 정도 되면은 공장보다는 상가 부분에 투자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 독점,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상가 연면적에 비해서 상가가 적은 게 유리하겠죠. 상가를 투자를 하시려면은. 물론 쓰시는 분들은 불편하죠. 상가가 적다 보면은. 식당이 5개 있는 거하고 같은 사이즈에 10개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상주하고 계신 분들은 골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상가 임대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5개랑 10개 있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임대료 자체가 나중에 형성되는 게. 그래서 뭐 연면적 비해서 뭐 상가 뭐 면적을 좀 이렇게 감안해서 들어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좀 따져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것조차 이렇게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자, 90%는 매출이 안에서 일어난다. 상주 인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쓸데없이 코너짜리라고 비싸게 주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실내 쪽 엘리베이터랑 연결되어 있는 큰 도로에 터져 있는 상가를 투자를 하시는 게 적합하다. 두 번째, 독점으로 자리 지정을 해주는 호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추가를 해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19년은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2019년 새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